안녕하세요. 승강케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유나이티드 제약 그리고 집자셀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HLB 생명과학 진우맨 컴퍼니 이렇게 해서 4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았죠.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보다 다양한 혜택이 있고요. 업로드와 동시에 시청도 가능합니다. 또 영상 제작에 있어서는 저한테 큰 힘이 되기도 해요. 또한 당부드릴 말씀은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요.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수 차트를 보시면 5일선을 잘 타고 올라다가 5일선까지 이렇게 살짝 조정이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일반 종목이라도 이 정도 4일째 이 상승에서는 하루쯤은 조정이 오고요. 일단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며칠간 오른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현재 100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왔다고 볼 수 있고요. 코스피도 보시면 이렇게 가파른 상승 속에 이렇게 5일선 근처까지 오지도 않았고 아직은 가벼운 조정이 있습니다. 이 조정은 당연히 오는 거고요. 너무 조정이 안 와도 또 오히려 이상하고 또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올라갔고 외국인 기관, 특히 금투, 보험, 투신 여기서 많이 팔았습니다. 이제 차익 실현에 좀 나선 부분이 있는 거죠. 코스닥도 보시면 개인이 올라갔고 기관, 외인 전부 모두 팔면서 어느 정도 약간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지수에서 보듯이 일단 일봉에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아직은 좀 괜찮고요. 이제 기관의 물량이 죄송합니다. 기관의 물량이 너무 심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경계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상 아까 말씀드린 그 4개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유나이티드 제약을 보면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죠. 오늘 아침에 오전에 좀 반등했다 밀렸어요. 오전에 고가인 10%대까지 갔다가 종가가 1.34%로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반드시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렇게 돼야 되지만이 이제 고점에 물리지 않는데 이 유나이티드 제약을 찍고서 시장이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시장이 조정만 안 들어오면 좀 좋겠는데 했더니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면서 한 10%까지 갔다가 밀렸습니다. 이제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반드시 밀려야 될 자리, 그러니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깨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깨야 될 자리를 깨면 조금 위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월봉에서 이렇게 그 저번 달에 5개월선을 회복해주는 좋은 모습을 보였죠. 11월 달에 벌써 회복했고 12월 달에 약간 상승이 있었고요. 이번 달에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황금조선을 잘 딛고 돌아나가는 모양이 이뻐서 제가 어제 유나이티드 제약이 꽤 좋아 보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제약이 황금조선 20주선까지 깨지 않으면 되는데 가격이 좀 깊어요. 20주선까지 하면 한 10%대가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최대한 짧게 잡기 위해서는 일봉에서 보면 지금 5일선과 11선이 이렇게 이격이 붙어 있어요.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가 되죠. 요 이격이 붙어 있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식을 접근할 때는 항상 손절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익보다는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면 손절 라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반드시 그 손절 라인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손절 라인이 바로 이 11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선을 이탈하면 당연히 손절하셔야 되고요.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면 크게 손절의 의미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내일 안 밀린다고 보면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이렇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11선을 살짝 이탈할 때는 거래량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거래량이 심하게 실리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아주 적은 거래량은 약간 속임수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전 전일의 저가, 즉 66,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주식은 홀딩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두 개 정리하고 유나이티드 제약을 좀 약간 째려보고 있다 그래야 되나? 진입 시점을 잡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녹십자세를 매도를 하고 또 그 대한해운이나 이런 걸 이제 매입하는 바람에 이걸 못 샀는데 괜찮아 보여요. 아직은. 그렇지만 11선을 이탈하면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주봉에서 5주선까지 밀렸다가 현금주선까지 밀렸다가 돌아나가는 거 확인하고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월봉의 추세가 잘 살아있기 때문에 쉽게 꺾이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식이란 신도 모르죠. 당연히
좀 몇 번 강조드리지만 요렇게 지금은 홀딩이지만 11선을 이탈하거나 특히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탈할 때는 반드시 경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이제 오늘만 조정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일도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주식들은 지수를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물론 그 와중에 또 한두 개는 지수를 이겨내서 승승장구하기도 하지만 또 몇 개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특히 지수를 못 이겨내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반드시 손실에 초점을 두고 이 가격을 깨면 손절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이 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녹십자셀을 한번 살펴볼게요. 녹십자셀은 오늘 매도를 했어요. 어제 그 일봉에서 중요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일봉에서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돼요. 그래서 어제 이 근처에서 매수 진행을 했고 이렇게 매수 진행을 했고 오늘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수의 상황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지수 상황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좀 그렇겠다 해서 일단 매도를 하였습니다. 매도를 하였고 이 가격을 이탈하면 안 되는데 종가상 보니까 이 가격을 이탈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기 투자의 안목에서 보셔도 이렇게 황금계열선 몇 번 설명드렸죠. 황금계열선 요 자리를 완벽하게 뚫어놓은 친구예요. 이 뚫어놓을 때도 그냥 뚫은 게 아니고 이 다중바닥, 쓰리바닥으로 19년도 8월 달부터 굉장히 지루하게 있던 이 주식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다 잡아먹으면서 돌파를 해놓은 주식이기 때문에 쉽게 이 박스권 안으로 돌아오기 힘들고 설사 돌아오면 무조건 손절하셔야 되는 게 다시 한번 지루하게 박스권에 갇히게 되면 또 오래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저번 주에 5주선을 회복했고 이번 주에도 5주선에서 깔끔하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무리는 아니지만 항상 주식은 지수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수가 무너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명심하시고 이게 지금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으면 내일에도 바로 박스권으로 탈출해줘야 이 바깥으로 탈출해줘야 좋은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서 한번 5선을 깨고 내려오면 11선까지 밀릴 수 있고 황금선까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어요. 즉 주식의 방향이 이렇게 갔다가 상승했다 조정 또 약간의 상승했다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황금일선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황금일선 깨면 손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변곡점을 깼을 때 대응하는 게 올바르고요. 물론 여기서 대응이 이제 안 되면 11선과 황금일선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서 돌아 나가주면 여기서도 잘 돌아 나갔죠. 돌아 나가주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이 보일 수 있고 오늘의 5일선을 깼지만 내일에도 5일선 회복을 해주고 5일선 위에서 출발해주면 이 주식은 또 희망이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봐도 월봉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위치도 아니고 보시면 월봉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서 쓰리바닥 이런 데서 탈출한 첫 번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데 매수해 놓으신 종목이라면 크게까지 이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녹십자 시리즈 중에 녹십자세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월봉의 이런 형태들 때문에 그래요. 이 쓰리바닥을 탈출해서 대량 거래가 실린 종목은 중장기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녹십자셀은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 건 맞아요. 다음 종목은 HLB 생명과학이에요. 저 HLB 생명과학을 한번 영상을 찍어서 어젠가 올려드렸었는데 이 친구가 어제 좋은 변화가 생겼어요. 거래량이 조금 늘면서 이렇게 황금일선을 돌파해주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안착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역시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살짝 밀렸습니다. 하지만 밀렸지만 여기 보시면 요 아래 이렇게 이제 11선 같은 게 내려와 있죠. 첫째 이 자리를 이탈 안 해야 되고요. 저가를 보면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다시 반등의 여지가 크죠. 이렇게 월봉에서 보시면 지금 5개월째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변곡점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변곡점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크게 하락이 힘들고 이 5개월 선의 가격이 25,700원대예요. 하지만 지수가 더 조정을 받거나 이 HLB 생명과학이 만약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 반드시 이 변곡점 안에 들어와요. 이 변곡점 안에 들어오면 철저히 경계하셔야 되는 게 10개월 선이라고의 이 가격이 이격이 있어요. 즉 이 10개월 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플러스로 따지면 한 마이너스 15%가 돼요. 그러니까 이 손실을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5개월 선을 지금은 살짝 벗어나 있지만 이걸 강하게 이탈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위험하고 특히 변곡점의 가격 아까 말씀드렸던 5일선의 가격이 25,700원이니까 이 자리를 이탈할 때는 반드시 철저하게 경계하셔야 돼요. 이 자리를 이탈하면은 좀 안 된다는 거. 옆으로 가더라도 반드시 2위에서 놀아야 되고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지금 계속 박스권 옆에 가고 있죠.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의 저가가 바로 226050 여기를 찍었죠. 이게 황금주선의 가격이에요. 저번 주에 이분이 도지형이 캔들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이번 주에 돌아 나갈 확률이 좋은데 아직은 목요일, 금요일 이틀 거래일이 남았죠. 그러니까 일봉에서 오늘 작은 음봉이 생겼어도 아까 말씀드린 25,000 얼마든가 25,000 잠시만요. 자꾸 머리가 안 좋아지나 봐요. 까먹어요. 25,700원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아마 이 저가가 26,050원일 건데 26,000원대 이때까지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꾸준히 들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될 거는 손절 라인을 정하셨으면 반드시 그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저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10번 정도 거래를 하면 두세 번은 손절 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지수의 급격한 하락과 변화가 있으면 이 종목들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일단 현금화를 시켜놓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게 맞아요. 기관하고 외인이 던지기 시작하면 크게 방법은 없는데 기관하고 외인이 던지다가 이제 돌아서면 다행이고요. 안 돌아서 꾸준히 매도세가 나아지면 조정이 길어질 수 있어요. 주식은 조정장이나 하락장에서는 반드시 현금화를 시켜놓고 어느 정도 보유 비중을 줄여놓고요. 손절도 더욱더 타이트하게 그러고 상승장에서 좀 더 강하게 베팅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 같습니다. HLB생명과학은 이 저점, 이 기준을 잡고서 매수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 같아요. 예전에 지노맨 컴퍼니 한번 설명했다가 그 구독자분한테 혼난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어떤 기준이 크게 없었고 조봉에서 이렇게 일봉을 봤었는데 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황금일선까지 깨버렸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저래도 제가 이 근처에 샀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면 전 여기서 이절 처리했고요. 만약에 고점이었으면 아마존 같은 경우 손절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났더니 이때부터 반등을 해서 저 자리를 다시 갔어요. 그래가지고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주식은 원칙을 지키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됐으니까 다른 주식도 뭐 이렇게 될지 알아 해버리면 원칙은 깨지는 거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는 게 주식이기도 합니다. 자, 황금선을 깼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황금선을 회복해줬죠. 이렇게 돌아 나가면서 다시 여전에 비하면 아주 어림도 없는 어마어마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황금일선 회복돼졌고 변곡점도 돌파해 주었습니다. 이 변곡점 돌파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일봉에서 보시면 제 설명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변곡점이고 이제 변곡점이자 5일선이 돼요. 이렇게가 되죠. 일단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 12월 30일 날 돌파 시도 실패가 있었고 1월 4일 날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6일 날 깨지 않았고 오늘 안착을 한 거죠. 즉 이 친구는 내일 5일선 위에서 항상 놀아주는 게 좋아요.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되고요.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황금일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주식은 손실을 최소화해야 돼요. 따라서 이 자리를 기준 잡았는데 자꾸 양보해서 20일선까지 양보하지 뭐. 그럼 벌써 손실이 마이너스 7%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양보하는 게 아니고 원칙을 하기로 했으면 딱 손절. 그래 놓고 황금일선 다시 돌아 나갈 때 재매수해도 되니까 반드시 그런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 안 됐죠. 그러면 60분봉 같은 걸 기준 삼을 때가 좋은데 60분봉에 중요한 지지대가 하나가 있어요. 요때가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되고 첫 번째 지켜야 될 지선은 깼어요. 그러니까 쭉 밀리면서 여기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가 있어요. 이 가격대가 79,400원대가 돼요. 근데 여기를 딛고도 못 들어가면 떨어지지만 요걸 딛고 돌아나가면 돌아나갈 수 있고 내일이라도 바로 또 양봉으로 떠서 또 우로 떠서 가게 되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도 해요. 즉 주식은 깨야 될 자리를 깨면 안 돼요. 즉 이 친구는 이 자리를 깨면 다시 한번 밀렸다 올라갈 수가 있고 또 그 저점대를 깨면 또 밀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좁고 타이트하게 30분봉을 봐도 30분 여기 변곡점이 하나 있는데 요까지는 깨지 않는 게 좋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요 변곡점을 깨버렸기 때문에 요 가격이 82,000원대가 돼요. 근데 오늘 총가상 깼죠. 그러면 요 밑에 지지선이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79,000원대, 80,000원대 이렇게가 돼요. 그래서 79,000원대를 깨면 위험해지니까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주식은 쫓아가 사지만 않았으면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제가 이 주식을 매수 매도를 진행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요 가격대, 그러니까 오늘의 저가나 오늘의 종가에서 아마 진행을 했을 거예요. 진행을 하고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을 해서 손실을 최대한 작게 잡고 아마 대응했을 확률이 높아요. 시간을 잠깐 볼게요. 약간 밀렸네요. 어쨌거나 내일 깰 때 오늘의 저가가 얼마냐면 81,100원이 돼요. 이 81,100원, 즉 오늘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내일 유심히 보셨다가 오늘의 저가를 깨게 되면 한번 조금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유나이티드 제약, 녹십자셀, HLB 생명과 진흥 컴퍼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다들 반등해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고, 지수도 내일 하루쯤 더 조정이 들어올 것 같긴 한데 들어오지 않고 쭉 올라가서 반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